혹시 여러분 중에는 밤잠을 설치며 몸 곳곳에서 보내는 이상 신호에 불안해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암 진단을 받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식단이, 여러분의 생활 습관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몸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 30년간 암통합의학을 연구해온 전문가 이정희입니다. 제가 이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병원에서는 감히 먼저 꺼내지 않는 하지만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짜 건강 이야기를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수십 년간 몰랐던 암세포가 절대 살 수 없는 몸을 만드는 핵심 비밀을 알게 되어 두려움 없는 건강한 삶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이 영상을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병원에서는 들을 수 없는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암과의 싸움에서 수많은 분들이 겪는 고통,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희망을 찾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환자 사례 췌장암 사기, 절망 끝에서 찾은 희망의 끈. 제가 3년 전 만났던 환자분, 62세의 박성식 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박성식 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늘 바쁘게 일했고 회식 자리에서는 늘 고기와 술을 즐겼죠. 건강검진에서 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혈압도 경계 수치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뭐 이 나이 되면 다 그렇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복통과 소화불량은 단순히 과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내려진 진단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췌장암 사기. 이미 주변 림프절과 간으로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원장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살 수 있는 겁니까? 박성식 씨의 얼굴에는 핏기 하나 없었고 깊어진 주름 사이로 절망감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현실을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췌장암, 특히 사기 췌장암은 예후가 매우 나쁩니다. 5년 생존율이 5%도 채 되지 않죠. 대부분 암이 너무 진행된 후에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여러 대학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시작했지만 부작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심한 구토와 설사, 온몸을 짓누르는 피로감은 그를 침대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뭉텅뭉텅 빠져나가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죠.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바로 악액질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영양분은 암세포에게 다 빼앗기고 몸은 갈수록 여위어 갔습니다. 근육은 사라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의 모습을 보며 가족들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 항암 치료를 받으라고 하시는데 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먹으면 토하고 잠들면 고통 때문에 깨어나고 이러다 항암 치료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박성식 씨는 항암 치료의 부작용 때문에 오히려 죽음에 더 가까워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많은 분들이 항암 치료 중 면역력 저하로 인한 폐혈증 등으로 세상을 떠나시곤 합니다. 저도 이런 환자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현대의학의 한계 속에서 제가 암 치료를 연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도 바로 이런 환자분들의 절규 때문이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박성식 씨는 항암 치료를 중단하고 싶었지만 또 다른 희망의 끈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왔고 저는 그에게 통곡 자연식물식과 생활습관 개선을 강력하게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채식만으로 암이 낫는다고요?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의 질문은 당연했습니다. 저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저의 어머니께서 대장암으로 투병하실 때 저 역시 고기와 생선을 억지로라도 드시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깊이 공부하고 실천하면서 암세포가 싫어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박성식 씨에게 처음 내린 처방은 딱 3개월이었습니다. 박성식 씨, 딱 3개월만 저를 믿고 통곡 자연식물식을 실천해 봅시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은 분명 놀라운 변화로 보답할 겁니다.
첫 2주는 정말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길들여진 입맛은 싱거운 채소와 현미밥을 거부했고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갈망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불안했고 이게 과연 맞는 길인가 하는 의구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저와 상담하며 식단을 조절하고 자신의 감정 변화를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놀라운 변화는 3일 만에 시작되었습니다. 원장님, 제 뱃속에 이렇게 많은 덩어리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변을 많이 봤습니다. 박성식 씨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숙변이 배출되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늘 무겁던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피로감이 줄어들고 잠도 전보다 깊이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혈색이 좋아지고 늘 축 처져 있던 어깨도 펴졌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이전에는 높았던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정상 범위로 내려왔습니다. 담당 주치의도 그의 변화에 깜짝 놀랐습니다. 박성식 씨, 혈당약과 혈압약을 조금씩 줄여보시죠. 이대로라면 약 없이도 조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성식 씨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항암 치료로 인한 부작용도 현저히 줄어들어 삶의 질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3개월 후 박성식 씨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암세포 크기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악액질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스스로 걸어서 병원에 가고 친구들과 가벼운 등산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다시 살아났고 얼굴에는 희망과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과 같은 암 환우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용기를 주는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통곡 자연식물식을 통해 암세포가 싫어하는 몸의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암 예방과 치료, 식단이 전부다. 통곡 자연식물식의 놀라운 힘.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암 예방과 치료에 있어 식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왜 통곡 자연식물식이 그 핵심인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항암 치료 중에는 체력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고기, 생선 가리지 말고 뭐든 잘 드시라고 강조하죠. 저도 제 환우들에게 항암 치료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채식을 고집하지 말고 잘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가 끝나고 3개월이 지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반드시 통곡 자연식물식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암의 재발을 막는 것이 암 발생을 막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암 예방식이 채식이라면 암 재발 예방식 역시 채식이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통곡 자연식물식은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을 넘어섭니다. 흰밥 대신 현미밥 도정된 흰쌀은 껍질과 눈에 있는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섬유질을 모두 깎아내버립니다. 현미의 영양소 중 5%만 흰쌀에 남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현미, 통밀 같은 통곡식에는 이 모든 좋은 성분들이 살아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돕는 효소를 만들고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항산화 성분을 제공하며 유해 물질을 흡착하여 배설시키는 섬유질 역할을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 몸의 방어막이자 활력소인 셈이죠. 자연 그대로의 채소와 과일 가공을 최소화하고 양념이나 첨가물을 적게 넣어 조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일은 갈거나 즙을 내기보다는 가능하면 씹어 드세요. 갈아 마시면 섬유질이 파괴되고 당분의 흡수 속도가 빨라져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드레싱 없는 샐러드를 드실 때 마요네즈, 토마토 케첩, 사우전 아일랜드 드레싱 같은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런 드레싱은 채소를 먹는 의미를 퇴색시킵니다. 꼭 드레싱이 필요하다면 깨, 식초, 간장, 고추장을 약하게 사용하시거나 아예 드레싱 없이 맨 처음 식사의 시작으로 샐러드를 드셔서 채소 본연의 맛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엔 밍밍하게 느껴지겠지만 한 달 정도 꾸준히 드시면 채소의 풋풋하고 싱그러운 맛을 느끼게 될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식습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암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식품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먹고 있나요?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음식들이 어떻게 암을 유발하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암 발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에는 식습관의 변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과거에는 현미를 도정해서 흰쌀밥을 먹고 염장식품을 많이 먹는 것이 암 유발 인자였지만 최근 3040년간 고기와 생선, 우유의 섭취가 급증하면서 암을 촉진하는 인자들이 더해진 것입니다. 탄고기, 가공 육류 숯불의 유혹, 그 뒤에 숨겨진 독. 숯불구이, 연탄구이 등 고기나 생선을 구우면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PAH와 이종 고리아민 HCA라는 일군 발암 물질이 생깁니다. 이들은 세계 암 학회에서 분류한 최악의 발암 물질이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먹는 숯불구이는 암 발생률을 35배까지 높인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햄, 베이컨, 소시지 같은 가공 육류 역시 일군 발암 물질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육류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첨가되는 화학 물질과 아질산염 등이 암을 유발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고기를 태울 때 아무렇지 않게 드시지 않았나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튀긴 음식과 설탕, 도넛의 달콤한 유혹, 그 뒤에 숨겨진 암. 식물성 기름은 불포화 지방이라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열하거나 가공하면 오히려 트랜스 지방으로 변해 포화 지방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튀김, 특히 도넛처럼 튀기고 설탕이 잔뜩 뿌려진 음식은 정제된 밀가루 때문에 흡수가 빨라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암을 초래합니다. 미국에서는 도넛을 5대 발암식품 중 하나로 꼽을 정도입니다. 감자튀김, 과자, 스낵 등 기름에 튀긴 탄수화물은 췌장에 계속 부담을 주고 염증을 유발하여 췌장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소금 섭취, 한국인의 밥상, 소금이 위암을 부른다. 한국인은 국과 반찬을 통해 너무 많은 소금을 섭취합니다. 소금은 대표적인 발암식품이며 특히 위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과도한 염분 섭취는 세포 신진대사를 방해하여 세포 노화와 돌연변이를 일으켜 다른 암 발생 위험도 높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장류는 대부분 소금에 절인 식품이라 문제입니다. 그나마 된장이 낫다고 할 수 있는데 콩이 발효될 때 생기는 아플라톡신 간암 원인 물질을 된장에 소금이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염장식품은 고기나 생선을 소금에 절였다가 구워 먹는 것입니다. 염장 고등어 구이가 대표적이죠. 여기에는 일군 발암 물질과 과도한 소금이 결합되어 암 유발 특성이 매우 높습니다. 천일염의 중금속 문제. 서해에서 생산되는 우리나라 천일염은 황사로 인한 중금속 오염이 심각합니다. 구운 소금이나 죽염이 중금속이 날아가 건강에 낫다고 하지만 염분 자체가 건강에 좋을 리는 없습니다. 안전한 방향으로 관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우유 및 유제품 건강식품이라는 오해, 암을 부추기는 요인. 우유는 대표적인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암을 초래한다는 논문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유 속 단백질 카제인이 암을 촉진한다는 연구는 1992년 미국 코넬 대학교 콜린 캠벨 교수가 발표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젖소 사료나 환경 개선을 위해 쓰이는 항생제, 살충제, 소독제, 성장 호르몬 등의 화학 물질이 복합적으로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거트는 우유를 발효한 것이라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발효 과정에서 우유 단백질이 농축되어 오히려 우유보다 암 발생률을 35배까지 높인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즐겨 먹는 유제품, 치즈, 요거트 등은 암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우유가 건강에 좋다고 믿고 계셨나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양식 연어 고급 식품의 배신, 숨겨진 화학 물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찾는 연어는 고급 식품으로 분류되지만 수입 연어의 대부분은 양식 연어입니다.
양식 과정에서 항생제와 화학 물질을 많이 사용하고 투명한 살 색깔을 먹음직스럽게 발그레하게 만들기 위해 색소 먹이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섞여 있어 굉장히 위험한 발암식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액상 과당 과일 속 과당과 혼동하기 쉽지만 인위적으로 만들어져 식품이나 음료에 첨가되는 액상 과당은 최종 당화 산물 AGES를 만들어 혈관과 장기의 염증과 산화적 손상을 일으킵니다. 이는 만성 췌장염을 유발하고 방치되면 췌장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드링크나 달콤한 주스 등 과당이 많은 음료는 인슐린 민감성을 떨어뜨리고 염증과 산화적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암 예방 식습관의 핵심 몸을 살리는 기적의 식탁.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이제는 암을 예방하고 치료에 도움을 주는 식품과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암세포가 싫어하는 몸, 물이 만든다. 여러분,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암 예방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물은 영양분 흡수, 소화 촉진, 혈액순환, 독소 배출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인지 능력이나 육체 활동이 떨어질 뿐 아니라 체내 발암 물질이 쉽게 배설되지 않아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신장암, 전립선암, 대장암, 유방암 등 많은 암이 물 섭취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유방암의 경우 물을 적게 마신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위험이 약 70% 높고 대장암은 약 40%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물을 마셔야 할까요? 3-2-1 법칙을 기억하세요. 식사 30분 전 1컵, 식사 2시간 후 1컵, 잠자기 1시간 전 1컵. 이렇게 하루 3끼를 기준으로 식사 전후 3번씩, 잠자기 전 1컵,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양치 후 1컵을 마시면 총 하루 8컵 정도를 마실 수 있습니다. 커피나 알코올은 이뇨 작용을 촉진하므로 물의 총량 계산에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루에 충분한 물을 마시고 계신가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2. 암과 싸우는 특별한 물 천연 영양수의 비밀. 저희 병원에서는 암 환우분들께 여러 가지 특별한 물을 제공합니다. 감잎차 천연 비타민C가 풍부하며 맛도 강하지 않아 물처럼 마시기 좋습니다. 현미차 현미를 살짝 볶아 우린 물로 고소한 맛이 있어 물을 잘 못 마시는 분들도 쉽게 마실 수 있습니다. 끓인 물이지만 식힌 후 30cm 높이에서 다른 용기로 부으면 공기 중 산소가 녹아들어가 생수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상황버섯 달인 물 면역력 증강에 도움을 주지만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항암 중에는 잠시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2컵 이내로 권장합니다. 레몬수 비타민C가 많고 상쾌한 향이 식욕을 돋우며 소화를 돕습니다. 비트수 안토시아닌, 철분, 폴리페놀, 엽산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이고 암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영양수 액체 형태의 종합 영양제를 생수에 희석한 것으로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영양 성분을 섭취할 수 있게 돕습니다. 감잎차와 현미차는 하루 1일 정도, 레몬수나 비트수도 생수 대신 꾸준히 드시면 좋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물과 함께 섭취하는 습관은 암 예방과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3. 암 예방을 돕는 슈퍼푸드 텃밭에서 식탁까지. 십자화과 채소 양배추, 브로콜리, 케일. 인돌-3- 카비놀, 설포라판, 루테올린, 비타민 U, 비타민 K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췌장암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양배추는 위장 점막을 보호하고 손상된 점막을 재생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파속 식물 마늘, 파, 양파, 마늘에 알리신, 유황 화합물 등은 강력한 항암 성분입니다.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 먹을 때 항암 성분이 더 강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추 캡사이신 성분이 췌장암 세포의 자멸을 유도하는 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시금치 플라보놀, 케르세틴, 캠프페롤 등 항염, 항암 성분이 풍부합니다. 살짝 데쳐서 유효 성분 파괴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딸기 엽산이 풍부하여 췌장암 발생 위험을 낮춰줍니다. 다만 식품 속 엽산이 도움이 되며 보충제 형태의 엽산은 효과가 없다는 보고가 있으니 식품 형태로 섭취해야 합니다. 고구마 항암 채소의 왕. 고구마는 항암 기능이 있는 채소 82가지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뛰어난 항암 효과를 가졌습니다. 베타카로틴, 안토시아닌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리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특히 자색 고구마에는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이 다른 고구마보다 10배 이상 많습니다. 식이섬유 다른 식물보다 흡착률이 강해 유해 물질 배출에 유리합니다. 얄라핀 생고구마를 자르면 나오는 하얀 진액으로 변비를 해소하고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껍질째 섭취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 얄라핀 성분이 껍질에 많으므로 반드시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스폰지로 부드럽게 씻고 식초 희석 물에 510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헹구세요. 쪄서 먹기 고구마는 조리법에 따라 혈당 지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생고구마는 55 쪄서 먹으면 46으로 떨어지지만 구우면 94로 높아지므로 당뇨 환자는 주의하고 쪄서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생즙으로 마시기 고구마 속 발암 물질을 무독화하는 성분은 가열하면 활성이 거의 없어져 생즙으로 마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과나 무와 함께 갈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섭취 주의사항 위가 약한 사람, 신장이 약한 사람, 당뇨병 환자, 장이 과민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신장 환자는 칼륨 배출이 어려워 심장 박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는 생고구마를 소량만 드세요. 궁합 좋은 식품 무 소화효소, 사과 팩틴으로 장 건강 김치. 나트륨 배출 및 유산균과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암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마음과 몸을 치유하는 길.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암은 식습관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환경 요인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암 예방을 위한 포괄적인 생활습관 개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스트레스 관리 암의 가장 큰 원인, 마음을 다스려라. 세계보건기구 WHO는 암의 원인으로 유전적 요인 510%, 환경적 요인 9095%를 꼽았습니다. 환경적 요인 중 잘못된 먹거리가 3035%로 1위, 흡연 2530%, 감염 1520%, 비만 1020% 순입니다. 하지만 임상의사로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스트레스, 즉 마음의 문제입니다. 스트레스를 겪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여 면역 시스템을 교란하고 신진대사를 헝클어 놓습니다. 이는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 암을 초래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WHO가 스트레스에 대해 다루지 않은 것은 인과관계를 실험으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지만 임상에서는 스트레스가 암 발생의 1위 원인이라고 확신합니다. 혹시 요즘 스트레스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2. 간헐적 단식과 소식 칼로리 제한이 장수를 부른다. 유병팔 박사가 처음 주장한 소식 이론은 이미 35,000편이 넘는 논문으로 검증된 정설입니다. 늘 드시던 칼로리 양의 40%를 줄이면 건강과 장수가 따라옵니다. 하지만 칼로리를 일일이 계산하는 것은 복잡하죠.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하루 3끼 중 1끼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약 33%의 칼로리가 줄고 간식을 조금 더 줄이면 40%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하루 중 공복 시간을 최대한 길게 늘리는 것이죠. 점심 식사를 빼는 것보다는 아침이나 저녁 식사를 거르면 1618시간 정도 공복이 지속되어 간헐적 단식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식과 간헐적 단식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건강 유지법입니다. 3. 환경 독소 피하기 생활 속 숨겨진 암 유발 물질. PFOA 퍼플루오르옥탄산 눌어붙지 않는 테플론 코팅 냄비나 프라이팬, 일회용 컵 등에 사용되는 물질로 가열하면 발암 인자를 발산합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여성 폐암 환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뜨거운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 마시는 것을 피하고 카페에서는 차가운 음료를 마시거나 유리컵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POPS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DDT 살충제, 플라스틱 원료인 PCB,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생태계에서 분해되지 않고 동물의 지방 조직에 축적되어 먹이 사슬을 통해 우리 몸으로 들어옵니다. 덩치가 큰 생선에는 POPS가 더 많이 농축되어 있을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암 조기 검진 정기적인 점검이 생명을 살린다. 암은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합니다. 증상만으로는 조기에 진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입니다. 위암 우리나라에서 발생률이 높은 위암은 40세 이후 12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암 가족력이 있거나 소화기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40세 이전이라도 위내시경을 권장합니다. 폐암 담배를 하루 한 갑씩 30년 이상 피운 5,474세 남녀는 2년마다 저설량 CT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방사선 노출은 있지만 폐암 조기 진단의 이점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 촬영을 권장하지만 방사선 피폭이 있으므로 한 번은 MRI나 초음파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5. 통합암 치료의 중요성. 현대의학과 자연의학의 시너지. 암 투병 중인 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현대의학은 반드시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로 대표되는 현대의학 표준 치료는 현재까지 존재하는 암 치료법 중 가장 우수합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의 부작용은 매우 크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때 통합암 치료를 병행하면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1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항암 치료가 두렵지 않게 만들고 현대의학 표준 치료를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현대의학으로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다는 설명을 듣더라도 통합암 치료는 기사회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론. 오늘 우리는 암세포가 절대 살 수 없는 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통곡 자연식물식은 우리 몸을 정화하고 면역력을 높여 암세포가 자라기 힘든 환경을 만듭니다. 고기와 가공육, 튀긴 음식, 설탕, 우유와 같은 암 유발식품을 줄이고 현미, 채소, 과일 위주의 식단을 실천하세요. 둘째,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물 섭취는 암 예방의 핵심입니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교란하고 물은 체내 독소와 발암 물질을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셋째, 정기적인 암 검진과 통합 암 치료는 암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현대의학의 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식단과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줄여야 합니다. 오늘 당장 이 작은 변화들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분명 놀라운 기적으로 보답할 겁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셔야 앞으로 병원에서는 들을 수 없는 더 깊은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